네, 안녕하세요. 세안아카데미 잉글리시 A 윤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잉글리시 A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쌤이 만든 꿀팁과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만들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잉글리시 A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친구들 혹은 지금 공부 중인 친구들이라면 아마 다 알 거야. 그치? 페이퍼 원 되게 부담스럽죠? 왜? 우리가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연습해보고 공부를 하고 많은 페이퍼 원을 써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건 페이퍼 원일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 페이퍼 원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 unseen 텍스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쌤이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바로 텍스트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문들을 경험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페이퍼 1을 잘하고 싶다면 정말 어떤 텍스트가 나와도 나만의 분석과 나만의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되게 부담되는 아이 아마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11학년, 12학년 친구들이라면 아마 다 이 고통 자체를 겪고 있을 텐데 특히 HL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HL 에세이 자체가 되게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의 분량이 많이 길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쌤이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 에세이 친구들도 HL 에세이를 하지는 않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IB 자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게 페이퍼 1이든 페이퍼 2든 HLSA든 사실 기본적인 룰들은 지켜준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패러그래프 혹은 body paragraph를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thesis statement와 거기에 관련된 포인트들과 로직들을 우리가 집어 넣어주잖아요. 그쵸? 그 글에 사실은 기본적인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 안에서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테크닉을 분석을 하는 것과 그리고 HLSA에서 내가 코트를 가지고 오고 작품을 통해서 특정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기본적인 이 시험 자체나 이 에세이들 자체의 특성은 있겠지만 영어적인 실력과 영어적인 기본적인 에세이 룰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늘리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점수를 받을 때 충분히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법 이렇게 써놨는데 쌤 이걸 왜 써놨냐면 사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쌤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IB 잉글리시 A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본인보다 조금 더 perspective도 broaden 돼 있고 또 경험도 많고 그리고 에세이를 많이 본 사람이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점수를 받기에는 사실 힘든 시험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쌤 강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예시들도 한번 봐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퍼스펙티브도 넓히는 그런 방향의 수업을 쌤이 진행할 것 같아. 그래서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 한번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야. 노잼. 그러니까 진부한 애널리시스는 그만이라고 했었는데 나만의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똑같은 애버타이즈먼트든 똑같은 텍스트를 줬을 때 기본적인 애널리시스는 다 어느 정도 합니다. 그게 내가 4점이든 5점이든 6점이든 7점이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광고야. 그럼 광고의 가장 큰 퍼포스는 뭐예요? 그 제품 자체를 판매하고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늘리는 거겠지. 그럼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크리에이티브하게 보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쌤이 전반적인 틀은 잡아주고 전반적인 테크닉과 애널리시스는 봐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단어들과 vocab,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애널리시스를 하는 수업을 쌤한테 꼭꼭꼭 들으셔야 아마 조금 더 고득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만의 인트로라고 했는데 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잉글리시 A에서는 도장이라고 표현을 해. 인트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바디 패러그래프들에 비해서 어때요? 중요도가 많이 낮죠. 하지만 쌤의 생각은 조금은 달라. 이 중요도는 낮지만 사실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인트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첫인상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grammatical error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에 관여하는 이 인트로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점수를 많이 깎일 것 같고 아무래도 첫인상이 좋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쌤은 도장으로 비유를 많이 해.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인트로를 나만의 인트로를 만들어 놔야 돼. 물론 그 텍스트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두세 개 정도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그 도장을 꽝 찍고 시작하는 거지.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바뀌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팁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트로도 술술 써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과 그치? 그 퀄리티와 그 퀀티티 자체를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큰 어드밴티지가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같은 경우 쌤이 뭐라 써놨냐면 패스페이퍼랑 기출문제, 나만의 오답 체크 및 피드백 반영된 에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 하지만 생각보다 자기가 쓴 에세이를 자기가 읽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본인이 쓰면서는 한번 읽어보지만 전체 에세이를 쓴 이후에 한번 플로우도 보고 좀 더 좋은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내가 에세이를 다시 썼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그게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싶어, 고득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썼으면 좋겠고 오답 체크라고 쌤이 표현을 했는데 이 오답 체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리딩이나 리스닝을 직접적으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오답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시는데 방금 쌤이 이게 말씀드렸던 게 오답 체크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아. 이 내용들을 사실 쌤이 이 꿀팁이라고 해놨지만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준다면 이 꿀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잉글리시 A를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이제 패스페이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야. 자, 광고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 Would that rather aftershave or an adventure?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요 내용들이 이제 텍스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ustralia라고 나와 있고요.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The following advertisement was featured online on the Tourism Australia website. 그쵸?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tourism 웹사이트니까 뭐예요? 자, 여기로 오세요. 우리 짱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이거였어. How are text and image used? 항상 똑같지만 In this advertisement to promote domestic tourism이라고 나왔어. 그럼 봐봐. 첫 번째 우리가 뭘 고려해야 돼? 일단 텍스트랑 이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남들이 다 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은 알아야겠지만 나만의 내가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줘야 돼.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요거를 쌤이 기본적인 테크닉 통해서 만약에 쌤이 강조를 한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텍스트랑 그리고 색감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일단 첫 번째는 카메라 앵글이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 테이크 자체가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자, 근데 얘네가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이라고 했을 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테디엄 같아. 어떤 뭐 월드컵 경기장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올라가서 되게 높은 공간에 있는 거야. 그럼 이 카메라 앵글을 굳이 오른쪽으로 찍은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이만큼 위에 올라가 있고 어드벤처스하다는 느낌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 앵글의 구도를 잡았던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짤 수 있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인물들이 보시면 한 4명 정도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성 얼굴밖에 제대로 정면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성의 얼굴을 보시면 활짝 웃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되게 우리 뷰어들 입장에서는 되게 포지티브한, 그쵸?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딱 보면 뭔가 여행 가고 싶고 신나고 이런 애트모스피어나 톤을 주는 게 이 여자의 표정에서 알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쌤이 생각했을 때 4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웃고 있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어때요? 이 인물 구조로만 봤을 때는 여자의 이 얼굴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It naturally라는 표현 써주면서 네. 디테일을 써주시면 그 애널리시스는 되게 부드럽게 흘러가실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감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실 텐데 왜냐면 비주얼즈니까 그치? 이 프로덕트 자체는 어쨌든 애버타이즈먼트 중에서 투어리즘 관련된 거기 때문에 퍼포스 자체는 너무 뻔하잖아. 그치? 근데 그 뻔한데 이 색감 자체도 잘 봐봐. 지금 여기 햇빛이 지금 드러나는 거고 여긴 지금 하늘이야. 그치?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 색감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로고랑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캐치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캥거루예요. 그쵸? 아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동물이고 보시면 여기 뒤에 해가 들어가 있고 이 구도상 어때요?
이 전체적인 포스터와 비슷한 구도를 만들어 놨어. 이 로고에서도. 그치? 그럼 이렇게 같은 similar한 이 구도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한 애널리시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문제풀이는 사실 잉글리시 A 특성상 에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쌤이 자세하게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는지 말씀을 꼭꼭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잉글리시 A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쌤 강의를 듣게 된다면 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